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윤석열 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게 조국 장관의 SNS인데 언론이 뭐라고 헤드라인을 달았냐면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씨라 그랬다고. 실제로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정말 수준 아유 정말. 근데 장관님은 지금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의 선택과 상관없이 둘 다 파탄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명걸 파국이라고 하죠. 이거는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조국 장관이 윤석열 씨라고 하는 문제 있어요. 일본에서 기시다를 뭐라고 불러요? 기시다상. 그래 상이 뭔데? 한국말로 씨예요 씨. 뭔 말? 아니 새날처럼 차라리 윤석열 이가라고 하면 모를까. 윤석열 이색. 자 다음 이거 재밌어요. 윤서방 어디 있나 윤서방. 윤서방 어디 있나 윤서방. 지금 장모님 어디 계신 거예요? 땅에 땅에? 묻었나요? 윤서방 어디 있나 윤서방. 어디서 고라니 소리가 들리는데. 원래 만종의 진짜 그림에 있는 게 죽은 아이의 시체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림, 원작이.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윤서방. 2023년 전종원 작가의 제목은 과종입니다. 과종. 그 어디선가 윤석열이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외국 나가서 저 무슨 미국 갔는데 자다가 왜 가끔씩 그 영화에 그런 기법 나오잖아요. 오 저런 상황이 벌어졌네. 윤석열이 집무실에 새벽 밤까지 남아 있었는데 술 마시느라고 갑자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윤서방 윤석열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장관님. 근데 옆에 김건희가 자고 있어. 더 무섭다. 참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빨간아재 박효석님의 SNS예요. 좀 읽어줘봐요. 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 장고 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1심 위조한 금액 크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 재판의 공정성 저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큰 이익을 챙김 2심 항소 기각 죄질이 매우 나쁨 법정 구속 3심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보석 청구도 기각. 이번에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기소했다면 징역 6, 7년은 나오는 사건이었다까지 인정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재판 관련한 콘텐츠는 우리 빨간아재 박효성 님이 최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에다가 뱀꼬리 하나 달자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재판의 대상이 하나의 위조 문서였기 때문에 다른 위조 문서라든지 행사 그리고 이걸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사기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재판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누군가 끌려 내려온다든지 하면 이 사건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오 기대해봅니다.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아니 거. 증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게 더 나올 건 없는 것 같고. 자 다음 이것도 읽어줘봐요. 이재명, 돈다발 두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2021년 10월 18일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21대 대선일인 2022년 3월 9일까지 무려 1031건. 재판부 박철민의 징역 1년 6월 대선의 영향 증거 없고 악의적 허위 사실 이재명 근소차이인 0.73%로 낙선 범행 영향 무시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저 박철민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현금 다발 줬다라고 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 재판부가 죄질이 중하다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거고. 선거 공작의 배우인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 김용판 국회의원, 대구 달설병 지금 국회의원이죠. 현직 국회의원, 경찰 출신.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선거 공작을 한 것입니까?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뭐 저번에 김만배 인터뷰가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왜냐하면 그거는 이번에 있잖아요. 저거를 저런 거 박철민이가 가짜 뉴스를 내고 막 그랬다는 거는 보도 같은 걸 안 하면서 김만배가
뭐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오늘 또 그런 비슷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선 공작이라고 하면 저 정도는 돼야죠. 아니 그리고 김만배나 뭐 뉴스타파 이런 그냥 보도만 인용 보도만 한 JTBC 이런 데도 지금 다 과징금 물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0몇 건 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저 사건에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잖아요. 장영하고 김용판하고. 근데 지들이 말하는 뉴스타파 그거 공작에는 민주당 인사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주제로 전권 김기현이가 이념환한테 전권 주겠다고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그냥 용퇴할래? 칼 맞고 용퇴할래? 국회의원 혁신위가 윤핵관이 지금 피를 질질 흘리는. 야 저거는 유튜브가 보기엔 혐오짤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래도 딱 이 그림이 맞죠. 자 다음 윤석열 국회 거부권 행사 정계 개편안도 거부. 이번엔 또 무슨 법 뭔들 거부. 뭐 양곡법 거부, 간호법 거부, 방송 3법 노랑봉투법 거부. 결국은 그런 거지. 읽어는 봤는지 궁금하지. 다 안 읽어보고 안 그냥 읽어봤을 거예요. 거부하는 그렇죠. 거고 안 읽어봤죠.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가 임명하는 거고 그렇죠. 요즘에요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도 대통령실에 사람이 박혀 있어요. 휴민트. 윤석열이 거의 날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답니다. 집무실에서. 옛날에 임기 초창기에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 밖에 결제받으러 왔던 비서가 그냥 돌아가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밖에 대기하는 비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기 안 하고 있고. 다음 잘 보겠습니다. 이것은 외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장관 보좌관 중장이 중장을 원산 폭격 대가리바가 시켜놓고 지휘 책임자 수사 의뢰 아닌 징계로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설명이 잘 돼 있네요. 네. 다음 잘 볼게요. 저 동네 신났어. KBS 장악해가지고 방송 점령 만세 총선 승리 가자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KBS 안 보고 그렇죠.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하나 물어볼게. KBS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거의 조 단위거든요. 근데 새날 방송보다 실방수 적잖아요. 우리가 공영방송인 거예요.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일로 언론 탄압 이미지만 엄청 가져가고 사실 KBS를 저렇게 돌려놓음으로써 본인들이 얻는 이득은 생각만큼 없을 네. 겁니다. 그렇지. 이미지만 정권이 언론 장악했다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다. 그렇죠. 언론은 이미 장악돼 있었어.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동관이 형 나 잘하고 있지. 니들이 공정방송을 알아? 지금 박민희가 야 진짜 저 어이 부동시로 군대 안 간 새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것만 있냐 지금. 차량 체납만 50건 뭐 이런 식으로 압류만 50건 저런 것들이 무슨 저 사장 임기 끝나면 진짜 추운 데로 갈 겁니다. 카프리님 새날도 드라마 만들자. 돈이 없어서 못해. 자 카사노바 지조님 마차 곤주님 저는 치매 어머니 케어하고 있고 투석 받은 지 10년이라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네요. 힘들어서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하지만 힘에 부치네요. 마차 곤주님도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그래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또 이게 카사노바여도 스토리가 있었어. 용서가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또리 장군 나가신다. 쑥대밭 길을 내어라. 윤석열이 지금 멧돼지 한 마리를 타고 지금 막 YTN 압수수색 하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고 김건희가 이런 말 한 적 있었죠.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해서 저희 어머니는 이거 형도묘사. 우리 엄마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사위가 총장이라서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우리 엄마 진짜 그랬을 리가 소름 끼쳐. 없어. 김건희 성대모사 대한민국 갑. 석촌호수에서 포장마차 한 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나한테 왜 그래? 예.
왜 갑자기 숙연해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했는데 사위가 총장이라서 최은순이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위가 총장이라 깨끗하게 잘 처리해놨다. 근데 법정 구속됐네. 김건희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야지. 사실은 내가 공범이다. 내 측근시켜서 장고 위조 증명, 장고 증명, 장고 증명서지 장고 증명서 위조를 도왔다 이렇게. 진짜 똑같다. 지금 댓글창에 소름 끼친다고 난리가 났어 지금. 성대모사 잘하는 이상민이도 김건희 성대모사 못하잖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언제적 기사? 2020년 4월 24일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 송금 의혹 해가지고 특수할부동기로 갚았다 이거 있어. 밑에 쓰여 있는 거 있죠.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이게 양재택 이야기죠.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습니다. 야 씨발. 그러니까 기본적인 죄의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놀랍습니다. 뭐가 잘못돼 있다라는 것조차 몰라요.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홍시성을 가지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아, 마누라한테 1억 갖다 주신 분? 몰라요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정말 아예 기본적인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검사 3년한 민법을 모르고 검사 20년한 법을 모른단 말을 하겠어요. 법을 모르잖아 지금. 진짜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이때도 그 최 씨한테 송금 그게 뭐예요? 지금 양재택에 미국에 있는 아이들 생활비 보내주는 거를 이렇게 최은순을 통해서 했다 그거 아닙니까? 자, 아유. 우리 재택이 형은 아직도 그녀의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홍준표 앞에서 한 말이에요. 대선 경선 때. 그건 내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뭐 저 특수활동비 건들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신 거예요 이미. 아, 자기는 안 건드렸지. 예. 내가 건드리진 않았지. 그리고 이번에 최은순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이 징역 1년이 확정됐잖아요. 일면에 낸 신문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중앙일보 한번 보세요. 저 밑에 중앙일보 12면 저 밑에 장고 증명이죠. 윤 장모 징역 1년. 어떤 신문은 아예 오프라인 신문에 내지도 않은 신문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미 다 장악됐다니까. 네, 장악된 뭘 장악해. 진짜 방송에 불려 나오는 패널들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공중파. 근데 진짜 세종대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태종이 측근을 싹 쓸어놔서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권력의 외척이 난립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편한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에서 외척이 난립하고 외척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나라가 평안했던 역사가 없어요. 외척을 쳐내셔야 됩니다. 외척을. 킬방원이 다 외척 다 쳐냈죠. 응? 윤서봐. 잠깐만 오랜만에 호수 한번 돌려줘야죠. 윤서봐. 윤석열 꾸며놨다 하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그리고 어쨌건 지금 이게 지금 저게 아마 조선일보인 것 같고요. 중앙일보는 아예 안 냈다고. 야 진짜 사악하네 이것들. 다음에 성일종. 성완종의 동생 성일종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잠수함 타느라고 자녀 학폭을 몰랐을 것이다. 적당히 해라 일종아. 야, 네 형은 생각 안 하냐? 전 정말 성일종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우리도 저런 성일종 같은 사람 하나 가져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피해 쉴드를 칠 수 있나? 저러고 오늘 밤에 잠은 잘 잘 수 있나? 잠수함 타느라고 집에를 못 들어가서 학폭을 몰랐을 것이다. 저런 실드 정말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잠수함은 이제 핸드폰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잠수함이 그렇다고 사적 통신을 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래 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 건 아니잖아요. 네, 혹수저님 일종아 네 형이 눈 뜨겠다. 아이고 진짜 성완종 리스트가 국민의힘 계열의 사람들이 자기 형을 죽인 거잖아요. 정말 비위도 좋아해. 여기까지. 자 김용호 의원의 그 SNS 한번 볼게요.
어제 검찰은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와 관련 돈봉투 수수자로 추정된다며 7명의 국회의원을 실명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고인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해당 피고인은 돈봉투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당사자도 아닙니다. 얘기를 전해들은 제3자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 부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런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수사 대상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은 언론이 악의적 프레임을 돌려서 그렇지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고 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송영길 캠프에 있던 국회의원들한테 자기들끼리 각출한 돈을 갖고 일종의 이제 활동비 같은 명목이었는데 이런 걸로 수사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돈의 출처가 무슨 기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캠프에 있는 사람들, 보통 민주당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캠프에 있고 그러면 뭐 한다고 이제 뭐 얼마씩 각출해갖고 그 돈 쓰고 그러는데 그거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프랑스에서 송영길 대표 불러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소환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재판 가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수능 이야기 잠깐만 하면은 진짜 그 수능 보느라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고3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 수능을 보려고 사실은 6년 공부한 거예요. 더 길게 따지면은 12년 공부한 거겠지만 짧게 따져도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진짜 고생한 거고 그러면 누가 고생했느냐? 수험생만 고생한 건 아니고 엄마. 부모랑 같이 고생한 거거든요. 서로 이게 으쌰으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에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닥달하거나 볶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내 앞에서 건강하게 잘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면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서 썼던 이야기예요. 수능 밖의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답죠. 그 댓글 보면은 정말 뭉클한 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도 그걸 잊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감동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생각하는 게 품이 훨씬 넓죠,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분화방님, 내일도 창원에서 올라갑니다. 촛불 시민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촛불 파이팅, 새날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청이 아니고요. 여의도 국회 앞이에요. 국회 앞.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마지막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탄핵 마렵다님, 정변님 오늘 되게 잘생겨 보이네요. 오늘 포나님보다 뽀샤시하게 나오네요. 가짜 뉴스가 심각해 보면 오늘만 잘생겼을 리가 없는데.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만 포나님한테 기죽지 말고 아자. 이런 걸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기죽을 일이 없잖아. 아니 정변이 나 뭐라고 나한테 기를 주고 의사겸 변호사인데. 아니 기는 좀 죽어요. 그래? 남자다움? 빨리 들어와. 자, 분노의 동심님, 점령 장악에 맞들인 윤석열 정권 바뀌면 아마 전국 교도소 점령 장악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티키타카 하면서 싸워댈 듯 상상만 해도 힘이 납니다. 싶다. 그래요. 인간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극한의 상황에서 매몰돼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구조하러 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인생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잖아. 우리는 윤석열을 충분히 조롱하며 살고 있어요. 정말 사악해서 조롱할 거리도 없다면 우린 더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 희망 하나도 살면서 구조대를 3번 바꾸셔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는데. 스포츠는 아니지만 이분 댓글 읽어드릴게요. 백발마녀님, 나는 푸나 오빠가 잘생겨 보이네. 빙고! 가짜 뉴스가. 감사해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